자, 어쨌든 뭐 공천 파열음이 났고요. 양진 변호사님, 그 임종석 실장 이후에 배제 이후에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성토장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렸습니다. 당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 성토장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 대장동 재판으로 인해서 불참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재판이 일찍 끝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늦게 이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 이제 자유토론에서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홍영표 의원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거론을 하면서요. 자기 가죽이 아닌 남의 가죽을 벗기느라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고요. 그래놓고 웃으면서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라고 운언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의총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말들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고별사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하셨지만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또 당 내부에서 선거 때면 노무현 깃발, 문재인 깃발 내세우며 친노, 친문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국회의원 후보 있었습니까? 다 문재인 이름 걸고 국회의원 후보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됩니까? 네, 의총에서 격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홍영표 의원이 가장 격한 말들 많이 했습니다. 손에 뭐 피칠갑 될 거다, 이런 굉장히 센 발언을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좀 자제해달라, 결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관위가요, 부평을 전략 경선을 확정을 했네요. 전략 경선을 확정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아무튼 감안해서 들으신 텐데 성토장이 된 의총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도부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답을 안 했잖아요. 답을 안 했으니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성토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아니 깃발이 계승됐는데 왜 이재명의 깃발만 인정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정당을 운영하는 운영 방식의 어떤 민주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대의에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의 깃발을 계승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걸맞는 도덕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인 이 우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그 우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그 당선이 됐으니까 인정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왜 인정 안 해줘?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는 거를 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당선이 됐어도요,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게,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명분과 정당성이 존재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거를 무슨 뭐 한 번 당선됐으면 모든 게 그 사람의 잣대가 세상의 잣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반발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재판을 받고 또 여기 의총에 참석을 했단 말이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또 해석이 나옵니다. 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지난주였죠. 하위 통보 받은 의원들 반발 때는 좀 불참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의총에도 사실 다른 일정 다 물리고 그 참석을 했었어야죠. 근데 지난주 의총에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좀 비겁하고 무책임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했었는데 뭐 그런 그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예, 저 자리에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 번쯤은 겪고 가야 될 맞닥뜨려야 될 이런 상황이다 생각하고 온갖 비난의 소리 다 들을 각오를 하고 저기 나오셨던 것 같고 네. 저는 나가시면서 뭐 오늘 나온 얘기 당무에 참고하시겠다 그랬는데 네. 그것도 되게 공허하게 들렸고요. 그 이외에는 다 묵묵부답하고 그 가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20% 하위 평가, 10% 하위 평가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 보면 탈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5선의 30의원마저 조금 전에 탈당을 선언했는데 그 얘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얘기 한번 쭉 들으셨는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양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런 상황들, 민주당 이런 상황들, 당 원로들이 굉장히 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김부겸 전 총리 측 발언도 오늘 나왔어요. 맞습니다. 공청 잡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에 대해서 여러 원로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이 객관성 또 공정성 심각한 수준으로 위배해서 당내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과 정대철 헌정회장 등도 이 입장문을 내서 민주적 절차와 전혀 동떨어진 당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면서 불명한 여론조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친명, 찐명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이 행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세균 전 국무총리도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탈당 의원들 많아지고 있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분들 어디로 갈까 가장 네.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나와서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네. 어떤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다. 네. 뭐 이낙연 측에서는 네. 진짜 민주당이다, 만들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로 옮겨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구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의원조차도 바로 어디 간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의 당 대표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란 게 광주에서 노영욱 전 장관이 떨어졌을 때 노영욱 전 장관이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하겠다고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서른 의원이 그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끌어당길 정도의 어떤 구심력 내지는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을 그 이낙연 대표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새로운 미래로 많은 사람이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 외에 뭐 연대 형태로 뭐 무소속 연대가 됐든 이런 식으로 반명 무소속 연대가 됐든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뭐 진정한 민주당을 뭐 다시 바로 세우기 뭐 연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말씀대로 된다면 정말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대 새로운 미래 구도로 이제 좀 나뉠지 앞으로의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구도는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을 나오시는 분들도 각자 개인 사정, 지역구가 수도권에 있느냐 호남에 있느냐, 또 지금 새로운 미래의 그 지지율 추이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행선지나 거취를 결정할 것 같아서 향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켜보면 이번 총선의 구도가 세 갈래가 될지 네 갈래가 될지 더 많은 갈래가 만들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잠깐 이 얘기도 해볼게요. 민주당 당 지도부가 이 탈당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의 탈당을 즐길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는요. 지도부는 별로 즐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도부 주변에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더민주 혁신회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개인적으로 그런 데서는 엄청 즐기겠죠. 그리고 뭐 약간 감정이 굉장히 그 수위가 높은 감정의 수위가 높은 아주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걸 시원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지도부는 조용히 죽어주기를 바랄 겁니다.